왜 노래방 가가지고 무슨 짓을 했어? 아, 감기야. 이제 누가 보면 노래방 가서 완전 고음 노래 쩔게 불렀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네. 자, 7번으로 갔습니다. 7번은 지금 3개의 로그 값이 있는데 알파벳은 A, B, C, D 4개 있거든? 그래서 여기서 C하고 D에 대해서 로그 값을 새롭게 계산하라고 하니까 아마 여기서 문자의 값들을 좀 이쁘게 정리할 수 있다면 정리하는 선에서 해보세요라고 하는 것 같아. 근데 진수에 있는 값이 다 D 아니냐 지금? 네. 네, 진수의 값이 D니까 첫 번째 건 로그 D의 A의 값이 누구라고요? 12분의 1이라고 얘기하신 거죠? 두 번째 건 B하고 D를 바꿔 써가지고 로그 D의 B의 값은 30분의 1이라고 쓰려고요. 마지막 거는 로그 D의 A, B, C의 값을 6분의 1이라고 쓸까? 그럼 우리가 지금 구하려고 하는 거 있잖아. 우리가 구하려는 것 자체는 로그 D의 C분의 1인가? 네. 그런데 선생님이 마지막에 있는 분수값에서 앞에 있는 두 개의 분수값을 빼려고 하거든? 마지막 거에서 앞에 두 개 빼면 무슨 일이 생길까? 선생님이 마지막 거에서 앞에 두 개를 빼려고 하는데 일단 앞에 두 개만 더하자 그러면 앞에 두 개 더하면 누구예요? 너 지금 이해 안 되는가 싶은데 걱정스럽다. 이거 질문하신 분이 건이 아니었어? 아, 지하였어? 지하 지금 이해된 거 맞아요? 그러면은 내가 지금 여기 있는 요가 밑줄 친 거 있잖아. 여기서 지금 이거 빼려고 하는데 빼면 진수 나누기 할 거고 6분의 1에서 360분의 1을 빼면 될 것 같은데 그러면은 내가 밑줄 친 거에서 지금 이걸 빼게 되면 로그 D에 C만 남아 나누기니까 진수는 뺐으니까 나누기해서 오른쪽은 빼야 되니까 360분의 59? 된 거 맞을까? 근데 뭔가 느낌이 싸하다. 아, 내가 멍청한 짓을 했구나. 360이라고 멍청한 짓을 했구나. 여기서 12분의 1하고 30분의 1 더하려고 했었는데 60분의 5하고 60분의 2하고 돼서 60분의 7이었구나. 여기서 잘못했었구나. 그럼 이건 60분의 60에서 60분의 7을 뺐더니 60분의 10에서 60분의 7을 빼려고 60분의 3? 이게 20분의 1인가? 네, 그거 역수만 쓰면 될 것 같아요. 된 거 맞아요? 아, 네. 네. 그 다음 8번이 건의과의 질문이죠. 8번은 지금 로그 값을 계산했을 때 등호가 성립하는 걸 고르세요라고 얘기했는데 좌변에 있는 값은 누군지 알겠어요? 오른쪽이 이게 지금 3의 몇 승이야? 3루트 3이니까 3의 몇 승이냐고. 3루트 3이라고 하는 거는 3의 1승하고 3의 2분의 1승이잖아. 2분의 3. 네, 3의 2분의 3승이죠. 근데 미세값이 3이니까 이 로그 왼쪽에 있는 로그 값은 2분의 3인가? 근데 오른쪽에 있는 녀석은 누구지? 로그 3의 루트 3이라고 하는 값이 이 값이 2분의 1승이잖아. 그래서 밑줄 친 값은 2분의 1인가? 왼쪽도 2분의 3, 오른쪽도 2분의 3이어서 등호가 성립해요? 두 번째 거는 로그 2의 루트 2가 누구죠? 방금 했잖아. 로그 3의 루트 3이니까. 로그 2의 루트 2도 2의 2분의 1승이니까 2분의 1인가? 밑줄 친 값이 2분의 1이니까 왼쪽 값은 2분의 루트 2. 그 다음에 지금 밑줄 친 값은 2분의 1이 분모로 가죠. 그럼 이 밑줄 친 값은 누구죠? 네, 밑줄 친 건 2죠? 근데 오른쪽에 있는 건 루트 2분의 2입니다. 같지 않습니다. 왼쪽은 루트 2분의 1, 오른쪽은 루트 2니까요. 세 번째 거는 4승의 값을 앞으로 내보낼까? 4승의 값을 앞으로 내보내면 왼쪽에 있는 값은 4 곱하기 3분의 4의 3승이니? 오른쪽은 3승의 값을 내보내면 3 곱하기 3분의 4의 4승인가요? 그 뒤에 있는 값은 로그 3의 4, 로그 3의 4 똑같아서 안 썼거든? 그럼 이게 똑같아지면 검토하면 되는 거지.
근데 왼쪽에 있는 값은 4를 분자로 올리면 분모는 3이 3개, 분자는 4가 4개인가요? 이 값은 3 하나 분모에 있는 값이 약분하게 되면은 분모가 3이 3개, 분자는 4가 4개예요? 그럼 동호가 성립할 것 같은데? 이것은 참입니다. 되신 거 맞나요? 네 번째 걸로 갔습니다. 네 번째 거는 왼쪽에 있는 건 로그 5의 3의 전체 세제곱입니다. 왼쪽에 있는 녀석은 로그 값 전체 세제곱인데 이 3승의 값 앞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진수에 있는 3승의 값만 앞으로 나갈 수 있고요. 괄호 쳐가지고 상승하는 로그의 값은 요건 더 이상 상수가 안 됩니다. 근데 오른쪽에 있는 값을 관찰하려고 하는데 오른쪽에 있는 값은 너무 글자 작다. 여기가 미세값이 5인가? 그럼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거는 지금 A의 로그 B의 C가 있으면 A하고 C를 바꿔 쓸 수 있죠. 이 작업을 하려고 하거든 지금. 쌤 125하고 로그 5의 3을 바꿔 쓰려고 해. 로그 5의 3이라고 하는 녀석과 125를 바꿔 쓰려고 합니다. 근데 125라는 숫자가 5의 3승이잖아. 그럼 이 값이 3인가요? 그래서 똑같이 등호가 성립하겠네요. 네, 그래서 세 가지가 참입니다. 그 다음 풀어야 될 거는 예린이 숙제가 돼 있는 거 맞아? 왜 숙제를 못해? 아파가지고. 자, 15번이라고 들었습니다. 니네 영상 올린 거 구독했어? 아직 유튜브 구독 안 눌렀어? 야, 저번에 영상 너한테 보내줘서 안 보내줬어? 말했잖아. 말해주세요. 네네. 그 링크 타고 들어가가지고. 링크는 못 보냈어요. 메시도 아무튼 수학의 영광으로 유튜브에서 영광학원으로 검색해가지고 영상 보세요. 영상 계속 올렸습니다. 15번이 어느 카페의 매출액이 매달 일정한 비율로 증가한다고 합니다. 어느 카페의 매출액이 매달 일정한 비율로 증가해가지고 3개월 만에 첫 달 매출액의 2배가 되었습니다. 그걸 이용해서 3개월 동안에 이 카페의 매출액이 매달 몇 %씩 증가했는지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매달 몇 %씩 증가하는 녀석의 값을 선생님이 R%라고 해보겠습니다. 매달 R%씩 증가했다고 한다면 최초의 매출액 A라고 하는 매출액에서 1개월, 한 달이 경과하게 되면은 뭘 곱해야 돼요? 한 달 경과하면? 1 더하기 100분의 R을 곱할 거죠? 한 달 경과하면 이걸 곱할 거고요. 이걸 계속해서 곱해 나가는 짓을 할 건데 세 달이 경과했을 때 3승할 거고요. 세 달이 경과하게 되면은 원래 매출액 대비 2배의 매출액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A값 약분하고 지금 성립하는 거는 요게 지금 성립하는 식인데 문제가 구하라고 하는 건 R값을 구하라고 얘기한 거죠. 그래서 양배 로고를 달아줄 생각입니다. 로고를 달았더니 왼쪽에 있는 값은 3승의 값 앞으로 나갔고요. 로그 1 플러스 100분의 R이라고 썼는데 오른쪽은 로그 2인가? 근데 로그 2의 값은 문제에서 0.3이라며. 양변을 3으로 나누게 하면 로그 값 자체가 0.1이란 얘기예요. 로그 값이 0.1인데 문제에서 다시 로그 값 0.1은 로그로 바꿔 쓸 수 있다고 얘기하네. 그렇다면 R 값이 누구란 얘기일까? 100분의 R의 값이랑 100분의 R의 값이랑 0.259가 똑같은 것 같은데? 그럼 100배를 해가지고 R이라는 녀석의 값은 25.9가 답이겠네요. 되신 거 맞죠? 자, 그 다음 또 풀어야 될 거는 16번이 2차 방정식의 두 개의 근해값이 n과 알파입니다. 지난 시간에 못 풀 것 같아서 미리 풀어준 것 같아요. 두 근해값은 합해가지고 지금 로그 3의 11입니다. 근데 n이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정수고 소수 알파의 값은 0과 1 사이에 있다며. 소수 알파의 값은 양의 소수라며. 근데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거는 11이라는 숫자가 3의 제곱인 9보다 크고 3의 3승이 27보다 작기 때문에 로그 3의 11이라는 숫자는 2부터 3 사이 숫자 2점 몇인 거죠? 2점 몇이니까 이 숫자 자체가 정수의 값이고 나머지 소수인 거죠. 근데 소수의 값을 구할 때 어떻게 소수의 값을 구한다고 했죠? 이 로그 3의 11은 정수의 값이 2지만 소수를 표현할 때 0.뭐뭐를 소수를 표현할 때 어떻게 한다고 했죠? 로그 값에서
정수 2를 빼준 녀석의 값이 소수라고 했었나요? 이해된 거 맞아요? 그래야지 0. 몇몇이 될 테니까. 그럼 이 소수의 값 알파의 값을 집어넣으라고 하는데 여기다가 하고 싶은 건 3의 알파 승의 값이 궁금한데 밑줄 친 거는 누구야? 로그 3에 2라는 숫자가 로그 3의 9기 때문에 빼기여서 9분의 11인가? 3하고 3 똑같으니까 9분의 11만 내렸으면 되겠다. 그래서 답이 9분의 11이 답이네요. 그 다음 또 풀어야 될 게 몇 번이죠? 7번. 17? 17번은 x의 값이 1부터 14에 있는 x의 값이 있는데 로그 x의 값은 n 플러스 알파입니다. 그때 다음이 등식이 성립한다면 로그 x의 제곱의 값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로그 x라는 범위의 값은 양배에 로그를 달아주면은 셋 다 모두 로그를 달아줄 거거든. 로그 1은 0이고 로그 10은 1인 거죠. 로그 x 값은 0과 1 사이에 있습니다. 그럼 로그 x의 값이 0과 1 사이에 있다는 말은 정수의 값이 누구란 얘기죠? 0. 네, 0. 몇이니까 정수는 0이란 얘기네. 그럼 로그 x 자체가 알파란 얘기겠네? n값이 0이니까? 로그 x 자체가 알파인데 그러면 지금 주어진 녀석은 로그 x 자체가 알파이기 때문에 이 식은 알파에 대한 2차 방정식을 준 거네. 인수분해 되는 거 갖고 알파의 값을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이너스가 여기 있으면 될 것 같고요. 알파라고 하는 값은 마이너스는 안 될 것 같은데? 알파의 값은 반드시 0과 1 사이에 있는 소수기 때문에 그래서 알파의 값은 2분의 1입니다. 근데 문제가 구하라고 하는 값 자체, 이 값 자체가 2 로그 x 값을 구하라는 얘기죠. 로그 x 자체가 알파인 거고 그래서 2분의 1 대입했더니 1이 답이네요. 자, 그 다음 또 풀어야 될 게 몇 번이죠? 19번이라고 들었습니다. 19번 문제는 정수 부분이 fx라고 한다면 지금 문제 요구한 거는 여기는 모든 숫자가 2부터 104까지 되게 많은 숫자가 있는데 2부터 104까지는 모든 숫자의 상용 로그의 정수 부분이 f라고 합니다. 그럼 첫 번째 f2라고 하는 거 있잖아. f2나 f3이나 한 자리 숫자였을 때는 x의 값이 한 자리 숫자였을 때는 f2라고 하는 거는 로그 2의 정수 부분이죠. 근데 한 자리 숫자는 정수 부분이 누구라고요? 네, 한 자리 숫자는 다 로그 값이 0. 땡땡이 되기 때문에 정수의 값 0입니다. 로그 9의 값도 정수 부분의 값은 0일 겁니다. 한 자리 숫자니까요. 하지만 10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지? 1. 10이 되면 로그 10 자체가 1이어서 정수 부분의 값은 1인가요? 11이면 두 자리 숫자가 정수 부분이 1인 모양인데 정수 부분 1이어야지 1을 더해가지고 두 자리 숫자 되는 거니까. 그럼 F99까지는 전부 다 1인 건가? 근데 F100으로 바뀌면 어떻게 되지? 네, F100으로 바뀌면은 로그 100은 2이기 때문에 정수 부분의 값 2가 되겠네. 그럼 쌤이 요 녀석의 값을 구하려고 하는데 2부터 9까지가 정수의 값 0이라며. 그럼 2부터 9까지 몇 개야? 7. 2부터 9까지 10개는 아닌 것 같아요. 8. 네, 2부터 9까지 8개인가요? 2라고 10이 빠졌으니까 그 다음 녀석의 값은 10부터 99까지가 두 자리 숫자인 거잖아. 10부터 99까지는 다 정수의 값 1일 건데 10부터 99까지가 몇 개야? 10부터 99까지 정수의 개수를 세려면 큰 숫자 빼기 작은 숫자 플러스 1로 구하면 되지. 그래서 90개 있네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정수가 2가 되는 녀석의 값이 100부터 104까지 몇 개죠? 5개인데 곱한 값 10을 얘기하신 거겠죠? 네. 자, 그래서 뒤에 있는 값이 100, 이게 딱 100인가? 네. 자, 그 다음 풀어야 될 문제는 21이라고 들었습니다. 21번 문제가 지금 상용 로그가 완전하게 이해가 됐다면 모의고사 문제는 이런 식으로 출제할 테니까 이런 것도 아주 어렵지 않게 해결하세요라는 얘기입니다. 먼저 문제 풀기 전에 이 얘기부터 합시다. 문제 풀기 전에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로그 올해가 2026년이니까 얘는 정수가 누굴까요? 그렇지. 네 자리 숫자니까 지금 진수의 값이 네 자리 숫자니까 정수의 값은 3인 거죠. 소수는 누굴까? 알파가 아까 소수는 연습했잖아. 아까 로그 3의 11에 소수 연습하지 않았어? 그럼 지금 답해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소수는 누굴까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 루트 3이라는 숫자는 정수가 누군데? 루트 3은 1.732. 우리가 보통 루트 2, 4, 루트 3, 루트 5라고 하는 무리수의 값은 근사값은 지금 보통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가는 단계에서는 달달달 외우는 편이거든? 우리는 외우고 있나요? 1, 루트 2의 값은 1.414, 루트 3의 값은 1.732, 루트 5의 값은 2.236입니다.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숫자의 대소관계를 구분짓기 위해서 다 외우고 계셔야 됩니다. 외우지 않는 고등학생은 없습니다. 외우세요. 무조건 외우세요. 루트 3이라는 녀석의 값은 정수가 누구라고요? 그래서 1이라고요? 1.73이니까 소수의 값은 0.73인데 소수의 값을 또 다르게 표현한다면 어떻게 표현하라고요? 원래 숫자 루트 3에서 정수를 제거하라고요? 그럼 다시 묻습니다. 로그 2226은 정수의 값이 3입니다. 소수가 누구라고요? 이 로그 값에서 3만 뺀 게 소수라고요? 이해되신 거 맞나요? 네. 근데 3이라는 숫자의 정체가 누군데요? 3은 로그 누구야? 10의 세제곱이니까 1000이네요? 그럼 빼기 한 게 누군데요? 빼기 한다는 얘기는 진수에서 나누기 할 거니까 로그 누구냐고요? 이건가요?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로그 0.02026이라고 써보겠습니다. 그럼 정수가 누굴까요? 소점이야 두 번째 자리에서 처음으로 영향 숫자 나왔기 때문에 정수의 값은 마이너스인가요? 소점이야 두 번째 자리에서 영향 숫자 나왔으니까요. 그럼 소수의 값은 누굴까요? 로그 0.02026이라는 숫자에다가 이번에 마이너스를 빼야 되니까 플러스를 주면 되겠네? 이 정수 마이너스를 빼야 되니까. 근데 이라는 숫자는 로그 100인가? 그럼 로그 100을 더했으니까 이게 뭐가 되는데? 100배 했으니까 이렇게 되는 건가? 그러면 묘한 특징이 있다? 상용 로그의 값은 정수를 제거한 소수의 값이 항상 진수에 소수점 앞에 한 숫자가 있다고 쓰면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걸 익혔다면 바로 또 한 번만 연습해 볼까? 쌤이 만약에 로그 317이라고 써봤어. 정수가 누구란 얘기야? 근데 정수의 값은 세 자릿수니까 정수가 2란 얘기죠. 소수의 값은 누구란 얘기죠? 근데 방금 전에 알려드렸잖아요. 소수점 앞에 한 자릿수만 쓰면 된다니까? 3.17이라고 쓰기만 하면 돼요. 로그 0.00625라고 써보겠습니다. 정수가 누구죠? 네, 소점이야 세 번째 자리에서 영향 숫자였으니까 정수는 마이너스 3입니다. 소수는 누구라고요? 로그 6.25. 소수점 앞에 하나의 숫자가 오도록 쓰기만 하면 됩니다. 자, 이런 산수를 이제 머릿속이 이제 유기적으로 작동해서 머릿속의 생각이 유기적으로 작동해서 방금 설명해 준 게 이해가 됐다고 한다면 앞으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자, 문제는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먼저 양의 실수 x의 값에 대해서 양의 실수 전체 집합에 대해서 f란 녀석과 g란 녀석의 값은 다음과 같이 정의하겠습니다. f란 녀석의 값의 치역은 정수 전체 집합의 치역이 정수 전체 집합의 원소라고 얘기했네. 치역이 정수 전체 집합이니까 이 값은 무조건 정수라는 것 같은데? 그 다음에 gx의 치역의 값은 0 이상 1 미만의 실수 전체 집합이라고 하니까 이 값은 양의 소수의 모양인데 f의 값은 정수, gx의 값은 소수의 모양이다. 근데 마지막에 있는 식에 양변 로그를 달아주게 되면은 마지막 식에다 양변 로그를 달아주게 되면 왼쪽에 있는 값은 로그 10에서 로그 10은 안 써도 될 것 같고 fx 더하기 gx가 앞으로 나오나? 선생님 왼쪽에다 로그를 달았더니 이렇게 됐네? 오른쪽에다 로그를 달아주게 되면은 1 더하기 로그 x가 되는 거니? 여기 이해가 됐을까? 그러면
로그 x라는 녀석의 정체가 fx-1이 정수인 거고 소수의 값은 gx라고 하는 것 같은데 요게 지금 정수잖아. 얘가 소수인 거고 이게 n인 거고 이게 알파인 거네. 로그 x의 정수 부분, 로그 x의 소수 부분. 이해됐나요? 그럼 확인해 보겠습니다. 1011이라고 하는 숫자가 있으면 1011이라는 숫자가 있으면 로그 1011이라는 숫자는 정수가 누굴까요? 3. 네, 네 자리 숫자니까 정수는 3입니다. 소수는 누굴까요? 네, 소수점 앞에 한 자리 숫자만 존재하면 됩니다. 그때 3이라는 녀석의 정체가 F1011-1이란 얘기네. 그 다음이 로그 1.011이라고 하는 숫자가 G1011이란 얘기구만.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2030 가지고 가보겠습니다. 로그 2030이 있습니다. 정수의 값이 누구죠? 네, 정수는 3입니다. 소수의 값이 누구예요? 로그 2.03. 3이라고 하는 숫자가 F2030-1이라고요? 그 다음에 이 숫자는 G2030입니다. 납득이 되셨나요? 네. 근데 이 문제가 지금 선생님이 설명해 줄 때 설명해 주면 이해가 되지. 한 줄 한 줄 이해시킬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런 것들이 막상 문제 풀 때는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자, 그럼 일단은 여기서는 F9라고 했잖아. F1011은 누구라고요? 네, 여기는 마이너스를 이항해서 4라고요? 얘는 누구라고요? 로그 2.03이라고요? 이름이 왜 계속해서 수업에 집중 못하는 게 느껴지지 계속해서? 뭔가 생각이 다른 데 꽂혀 있나요? 남자친구 헤어지자 그랬어요 오늘? 네. 자, 그 다음 숫자로 가보겠습니다. x의 값이 1011분의 1이라고 하는 숫자를 뭐라고 하거든? 1011분의 1이라고 하는 숫자를 이게 분수라고 되어 있으니까 좀 그지 같네? 분수로 되어 있으니까 좀 그지 같습니다. 이게 어떤 숫자지? 1000분의 1보다 큰 거야 작은 거야? 1011분의 1은 1000분의 1보다 큰 거야 작은 거야? 작은. 아 그러네. 1011분의 1의 값은 1000분의 1보다 작은 거네. 그리고 만분의 1보다는 큰 거네. 그럼 이게 10의 마이너스 4승, 이게 10의 마이너스 3승이잖아. 그럼 로그를 달았으니까 이 숫자는 정수가 누구란 얘기일까? 이게 마이너스 4하고 로그 달면 마이너스 4, 이게 로그 달면 마이너스 3이거든? 그럼 이 로그의 값은 마이너스 3점 몇일 거 아니야? 그럼 정수가 누굴까? 반드시 소수는 양의 소수여야 되잖아. 마이너스 3.85막 이렇게 돼 있다면 이 숫자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0.85잖아. 근데 여기 마이너스 0.85는 양의 정수가 아니라서 뒤에다 1을 더해줄 거잖아. 앞에는 1을 빼줄 거고. 그래서 양의 소수가 돼야지만 정수니까 마이너스 3점 땡땡이면 정수의 값 마이너스 4인 거지? 이된 거 맞아요? 가우스랑 똑같은 것 같은데? 마이너스 3.85의 가우스 값이 누구예요? 가우스라는 녀석은 이 숫자 이하의 최대 정수, 이 숫자를 넘지 않는 최대 정수잖아. 그럼 이 숫자보다 왼쪽에 있는 가장 큰 정수는 마이너스 4잖아. 정수 부분의 값은 실은 그 소수의 가우스 값이랑 똑같아. 이해가 됐는지 모르겠네요. 약간 답답하긴 합니다. 계속 비슷한 게 반복되는 게 파악을 잘 못하는 모양인데. 그럼 소수의 값은 누굴까? 여기다 4를 더해준 게 소수인 건가? 맞아요? 4를 더하겠다는 얘기는 뭘 곱하겠다는 얘기야? 10의 4승 만을 곱하겠다는 얘기지? 그럼 실은 소수라는 녀석의 값은 소수점을 표현하기에는 좀 곤란하고 요 숫자가 지금 소수인 거네. 4를 더해준 거. 근데 이거는 아까처럼 이런 식으로 쓰기는 좀 곤란하게 가겠다. 그래서 소수의 값 안 물어봤네. 정수가 누군지만 물어봤네. 이 마이너스 4라고 하는 숫자가 마이너스 4라는 숫자가 F1011분의 1 마이너스 1이라고? 이런 거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하는 이 숫자는 누구라고요?
먼저 와서. 네, 이건 마이너스 3이라고요. 그 다음 203에 대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로그 203이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정수값이 누구죠? 소수는 누구예요? 이장. 네, 로그 2.04. 따라서 이때가 2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F203-1이고요. 뒤에 있는 녀석의 값인 로그의 값 자체가 이게 G203인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 값이 로그 2.3입니다. 2.03입니다. 이거 빼라고 했으니까 지워지고요. 4에서 마이너스 3을 빼라고 했으니까 답이 7인가요? 쉽지는 않은 문제입니다. 이런 문제가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약 정상적으로 공부했을 때 50문제에서 100문제 사이를 풀게 되거든? 그럼 보통 터득 합니다. 수능에 잘 나옵니다. 학교 내신뿐만 아니라 모의고사 수능에도 잘 나옵니다. 자, 그 다음 또 풀어야 될 거는 23이라고 들었습니다. 맞게 들었나요? 니네 발실 올까 살짝 걱정스럽다. 발실합니? 자, 23번 문제가 수익선 위에 있는 P점과 Q점에 대해서 선분 PQ를 내분하는 점의 좌표가 1이었을 때 그때 4의 M승의 값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틀릴 만한 포인트는 내분점밖에 없는데? 혹시 내분점을 못 구하는 거 아닐까? 여기가 A라는 눈금이고 여기가 B라는 눈금입니다. 그 사이를 M대N으로 내분하고 싶습니다. 이거 질문해 주신 분이 누구시죠? 네, 내분점 구하는 공식이 뭐죠? M 별 N. 네, n 플러스 n분의 대각선끼리 곱할 겁니다. 앞에 있는 녀석과 곱할 겁니다. 또 이쪽 대각선끼리 곱할 겁니다. 이게 내분점 구하는 공식입니다. 그게 문제였던 거네. 외분점 구하는 공식은 어떻게 구하는지 알아요? 외분점은 학교에서 야 외분점이 교과서에서 없어 그러니까 몰라도 돼 하고 수업했나요? 대답을 해주세요. 외분점을 구할 줄 아시나요? 모르시나요? 아, 나 이 장 찌끄레기 새끼들 진짜 이것도 어떻게 나 장은 군청에다 글 좀 남겨야 되겠다. 너희 새끼들 애들을 망치고 있다고. 왜 이렇게 가르치지 애들을? 자, 여기 x입니다. A점에서의 간격은 여기 n만큼 떨어져 있고요. B점에서는 n만큼 떨어져 있는 선분 AB의 바깥쪽에 있는 점이 있습니다. 이 점을 외분점이라고 합니다. 지금 교과서에는 빠졌습니다. 그 전까지는 배웠었는데 너희 때부터는 뭐 구태고 공식으로 배울 필요가 있어? 내분점을 활용해서 그냥 풀면 되지? 이렇게 가르치거든? 근데 그건 애들의 생각을 무시하는 것 같아. 애들은 내분점만 기억해. 외분점을 활용해서 못 구해. 그러니까 외우게 하는 게 난 맞는 것 같아요. 외분점을 구할 때는 외분점 x를 구할 때는 몇 대 몇을 뺄 겁니다. 몇 대 몇을 뺄 거고요. A점에서는 n만큼 떨어져 있고 B점에서는 n만큼 떨어져 있는 x를 구할 때 m 대 n에서 m은 a에 연결돼 있고 n은 b에 연결돼 있거든. 곱할 때는 대각선끼리 곱할 겁니다. 내분점과 똑같이. 다만 몇 대 몇 중에 앞에 거랑 곱한 걸 쓸 거고요. 몇 대 몇 중에 뒤에 거랑 곱한 거 쓸 건데 가운데 보면 빼기입니다. 내분점과 비교해보면 가운데가 빼기밖에 없으니까 외우기도 쉽습니다. 그 내분점, 외분점, 선분의 안에, 선분 사이에, 선분 위에서 이렇게 갈라놓은 녀석의 값, 요거 내분점이고, 선분 밖에 있는 녀석의 값 외분점인데, 동시에 같이 알면 문제 풀 때 굉장히 편리합니다. 하지만 지금 문제는 내분점만 구하라고 하니까 내분점만 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내분점이어서 지금 이 비율로 지금 쪼개라고 하거든? 두 점을 m 대 1-m으로 내분하라고 합니다. 그럼 분모의 값은 두 개를 더해야 되잖아요. 몇 대 몇을 두 개 더했더니 m하고 1-m을 더하면 1인가요? 그리고 몇 대 몇 중에 앞에 거랑 곱하는 걸 먼저 쓸 겁니다. m 로그 5의 12 더하기 1-m하고 또 이렇게 곱한 걸 이제 쓰고 있습니다. 되신 거 맞나요? 그 좌표가 1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앞에 있는 녀석의 값은 m 로그 5의 12 뒤에 건 1-m 로그 5의 3인데 이거 어떻게 바꾸지? 3하고 5인데? 아니 12하고 3이어서 이건 3하고 2밖에 없는 거 아니야? 근데 4의 함성을 만들려고? 이걸 바꾸는 게 일이네? 뭘로 바꿀까?
하나가 로그 5의 10이고 하나가 로그 5의 3이어서 좀 불편하거든? 뭘 손 볼까? 일단 이렇게 할까? 우리가 구하는 건 m값을 구하는 거기 때문에, 물론 4의 m승의 값을 구하라고 했지만 n값을 구하기 때문에, 니네 이런 문제 어떻게 풀어? 한쪽에 x를 모아주잖아. 그럼 m을 묶어주는 게 먼저겠다. 로그 값을 변형하기보다는 m이라고 하는 녀석의 값을 먼저 묶어 쓰는 게 먼저인 거죠? 내 말 좀 되신 거 맞나요? 그래서 m이라고 하는 녀석을 가지고 있는 걸 묶어 쓰겠습니다. m을 가지고 있는 녀석의 값은 로고의 12하고 마이너스 로고의 3인가? m을 가지고 있지 않은 녀석의 값이 이항해주면 마이너스 로고의 3인가요? 실수했다. 오른쪽에 1이 있었지. 이해됐을까? 이 값이 누구죠? 그렇지, 로고 5의 4죠. 오른쪽 값은 누구지? 1이라는 숫자가 로그 5의 5라고 할 수 있나요? 그러면은 오른쪽이 누굴까요? 로그 5의 3분의 5인가요? 그럼 m값을 지수로 올리면 되죠? m값을 지수로 올리면은 로그 5의 4의 m승의 값이 로그 5의 3분의 5고 로고 지워버리면 4의 m승의 값을 3분의 5라고 답할 수 있네요. 이해되신 거 맞나요? 자, 그 다음 또 풀어볼 게 몇 번이죠? 25번이라고 들었습니다. 6번? 26번으로 갔습니다. 26번은 다음에는 로우 값끼리 뺐을 때 그 값이 40 이하의 자연수가 됐으면 좋겠다고 합니다. 40 이하의 수능 기출문제라고 하네. 일단 앞에 있는 로그의 값 미세값이 4, 뒤에 있는 로그의 값 미세값이 2입니다. 그럼 선생님은 지금 미세값을 똑같이 만들어주고 싶거든? 미세값을 똑같이 만들고 싶다면 요걸 없애주면 미세값이 4가 되니? 여기는 분모인 2의 값이 2의 제곱으로 갈 테니까? 그러면은 로그끼리 뺐으니까 빼면은 로그 4에 루트 n분의 2n 제곱인가요? 이 값이 40 이하의 자연수였으면 좋겠다고 얘기하는 거지? 그럼 나의 바램은 루트 n분의 2n 제곱이라고 하는 숫자가 이 숫자가 4의 거듭 제곱이 됐으면 좋겠다는 것 같은데? 이게 4의 거듭 제곱이 돼야지. 그리고 a라는 녀석의 값은 자연수가 돼야 되지. 그래야지만 저 숫자가 로그 4의 a승이었을 때 바꿔주면 a라고 하는 자연수가 나오는 거죠. 다만 로그 값 자체는 40보다 작게 나왔다고요? 그러면 a가 40보다 작게 나타난 건가? a에 해당하는 게 40보다 작은 숫자예요? 니네 지금 이해가 되고 있나요? 그러면은 이 숫자가 4의 몇 승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거든? 4의 몇 승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는데 이 숫자는 2 곱하기 n이라는 숫자에 2분의 3승인가? n의 제곱의 값을 n의 2분의 1승으로 나누게 했더니 2-2분의 1, 2분의 3인가요? 그때 문제는 자연수 n값의 개수의 값을 구하라고 했거든. 4의 거듭적으로 표현되는 자연수? 여기 있는 게 2분의 3승이어서 좀 마음에 안 든다. 2분의 3승이어서 좀 마음에 안 들어서 이 녀석의 값을 양변을 제곱해볼까? 양변을 제곱하면 4 곱하기 n의 세제곱의 값이 제곱했더니 4의 2의 2승? 그럼 나의 바램은 어차피 n자리 들어갈 수 있는 숫자를 생각해보면은 n값은 2가 될 수 있을까? n값이 2가 되면은 왼쪽에 있는 값은 32? 30이면은 4의 몇 승이야? 30이면은 4의 2의 5승이니까 30이면은 n값이 2가 되면은 32의 값은 4의 몇 승이냐고. 2의 5승이니까 4의 2분의 5승인가? 나 말 이해될까 지금? 그렇다면은
n이라고 하는 녀석에다 2가 들어갔을 때는 우리가 바라고 있는 거는 a는 자연수니까 4의 짝수승이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이 숫자가 지금 4의 짝수승이 아니잖아. 2 대입했을 때. 그러니까 이건 안 돼. 그럼 n값이 4였을 땐 되나? n값이 4가 되면 a가 누구인 건데? 왼쪽은 4의 1승 곱하기 4의 3승이니까 4의 4승이어서 a는 2. 그래야지 양쪽 다 4의 4승. 우리의 바램은 40 이하의 자연수가 나와야 되거든? 그러면 그 다음에도 어차피 오른쪽도 짝수니까 짝수이긴 한 것 같은데 n값이 6이 되는 거 안 될 것 같은데? n값이 6이 되면은 소인수 3이라고 하는 소인수가 생겨버리잖아. 순수하게 4에 대한 것적으로 표현해야 되는데 n값은 6이면 안 될 것 같아. n값이 8인 건 괜찮을까? n값이 8이었을 때는 왼쪽 값이 뭐가 되지? 2의 거듭 8 대입하게 되면은 2가 몇 개 있어? 3개. 그러니까 8은 2가 3개. 그걸 3승했더니 9개. 앞에 건 2가 2개. 그럼 2가 다 해서 몇 개야? 11개. 11개면 안 되잖아. 네. 11개가 돼버리면 오른쪽에 있는 숫자가 짝수승인데 홀수승이니까. 이된 거 맞니? 그럼 나의 바램은 n값이 8이어도 안 되는 것 같은데? 그 다음 뭐 10은 당연히 안 되겠지. 오라는 소인수가 생기니까. 그 다음은 12도 안 될 것 같은데? 14도 당연히 안 될 테고 16을 해볼까? n값이 16이면 뭐가 되는 거지? 12. 16이면 4의 제곱 16이면 4의 제곱이니까 이거 4의 6승? 4의 6승에다 4의 1승을 곱했으니까 4의 7승? 그럼 4의 7승이면은 7의 값은 2라고 한 짝수가 안 되네 또. 어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네. 그럼 16도 안 되잖아. 그 다음은 누구지? 방금 전에 16 해봤는데 2의 거듭 제곱이 16 다음에 32인가? 32를 넣으면 되나? 32는 네. 안 될 것 같은데? 아니 32를 대입하게 되면 4 곱하기 32 32는 2의 5승인데 그 바깥쪽에 3승 있잖아. 앞에 건 2의 제곱 뒤에 건 2의 15승 2의 17승 2의 17승의 값은 4의 2분의 17이라서 이 값이 4의 짝수승이 안 될 것 같은데? 30이 안 되면 그 다음 뭘로 해볼까? 64로 해볼까? 이제 2의 거듭 제곱 중에? 64면 되려나? 64는 4의 3승 4의 3승의 값을 또 3번 곱했으니까 4의 9승 왼쪽은 4의 10승이니? 맞아요? 4의 10승이면 A가 누군데? 그러면 지금 뭔가 규칙성을 찾아내지 못하면 앞으로 이렇게 점점 큰 숫자를 대입하면 괴로울 것 같은데? 규칙성을 찾고 싶어. 규칙성이 뭘까? 이게 지금 4의 1승과 4의 3승이었나? 네. 아, 이런 거였구나. 4 곱하기 4의 짝수승의 값에 3승을 하게 되면 앞에 게 4의 1승이지. 만약 이 속에 게 4의 짝수승이면 결과적으로 4의 6k 플러스 1승이 되는 거니? 그 녀석의 값은 짝수승이 될 수가 없지. 하지만 앞에 거 4 곱하기 n이란 값 대신에 4의 홀수승의 값을 대입하게 되면 여기 1승이니까 4라고 하는 숫자에 6k-2승이 되는 건가? 그럼 k한테 1, 2, 3, 4 대입하게 되면 이거 무조건 짝수승이지. 아, 그러니까 지금 n이라는 값은 4의 홀수승만 들어가야 되겠네. 이된 거 맞니? 그러면은 앞에 있는 게 4의 5승이라고 한다면 k 값이 3인 건가? k가 3이면은 3 대입했더니 몇 승이야? 16? 그럼 a가 누구야? 앞으로는 4의 홀수만 쓸 거고 n값은 a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3씩 커지는 경향이 있네. 된 거 맞나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찾는 a의 값은 무조건 40 이하이기 때문에 40 이하에서 이런 패턴의 숫자가 몇 개 있는지 구하라는 얘기구만. 이해된 거 맞아요?
그럼 이런 패턴의 숫자의 개수를 알기 위해서 쌤이 요 녀석의 값을 a의 값을 이렇게 한번 써보려고 해. 여기다 1대2 반개 첫 번째 건가? 2대2 반개 두 번째 거? 3대2 반개 세 번째 거. x한테 무엇을 1부터 누구까지 대입해야지 40 이하가 되는 거지? 13. 그러네 13을 대입할 때는 40 이하네. 하지만 14를 대입하면 40을 초과하니? 그러니까 이거의 개수의 값이 몇 개 있다고요? 네, 13개 있다는 얘기죠? 이해됐을까요? 네, 답은 13개입니다. 그럼 이 문제의 포인트는 4의 거듭 제곱이 들어가긴 하는데 4의 짝수승이 들어가면 문제가 발생하니까 n값한테 4의 홀수승이 들어갔을 때만 된다는 걸 파악하는 얘기네. 또 풀어야 될 거네? 예. 여기는 끝인가요? 위에라고 말씀하시나? 위에. 네, 15. 위에 25. 25번으로 갔습니다. 25번이 다음 두 개의 상수 A, B가 있습니다. A, B에 대해서 좌표 평면 위에 두 점 좌표를 지나는 직선의 y절편과 또 다른 두 점 좌표를 지나는 직선의 y절편이 똑같습니다. 그랬을 때 A, B에 대해서 식을 구하고 이런 함수에 대해서 1을 갖다 대입한 값이 40이라고 한다면 2 대입한 값이 누군지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1 대입하려고. 쉬운 거 탈래. 1 대입했더니 A의 B승 더하기 B의 A승의 합의값이 40이라고요? 2 대입하려고요. 2 대입했더니 A의 2B승 더하기 B의 2A승인가? 이거 지금 구하라는 얘기죠. 그럼 식은 하나 있으니까 식이 하나만 있으면 A, B를 구할 수 없으니까 식을 하나 더 구했으면 좋겠고요. 그게 이 y절편과 y절편이 똑같다고 노는 것 같은데? y절편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직선의 방식을 구한 다음에 x한테 0만 대입하면 되지? 첫 번째 이 두 점 좌표를 지난 직선부터 구할 생각입니다. 한 점 지나는 점에 혹시 모를까봐 x1, y1이라는 점과 x2, y2라는 점이 있습니다.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식을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셨습니다. 기울기가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기울기 만들 겁니다. 지나는 점의 좌표는 이걸 지나는 점으로 잡았습니다. 공식은 y에서 y좌표 뺄 거고요. x에서 x좌표를 뺄 겁니다. 앞에다는 기울기를 써야 되죠. 기울기의 값은 어떻게 구하죠? X1. 두 점의 좌표를 만약 뒤의 점에서 앞의 점을 뺐으면 y좌표도 뒤에서 앞에 걸 빼야 되죠. 그래서 기울기를 만들어서 풀 겁니다. 지금 이 짓을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방식을 구했습니다. 지나는 점은 이걸 지나는 점이라고 잡았습니다. y에서 로그 2의 a를 뺐습니다. 기울기의 값은 b-a분의 로그 2의 b 마이너스 로그 2의 a죠? 그리고 x에서 x좌표 빼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직선입니다. 이 직선의 y절편을 구하기 위해서 x한테 빵만 대입한 y절편이죠? x한테 빵 대입한 y의 값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 y의 값이 로그 2의 a 마이너스 로그 2의 a는 이항했습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a를 곱한 것만 쓰면 되죠. 마이너스 a를 곱한 것만 쓰면 되는데 분모는 b 마이너스 a. 분자의 값 이거 좀 바꿀까? 분자의 값이 로그 2의 a분의 b인가? 여기다 마이너스 a를 곱한 녀석이라고요? 선생님 잘못 썼다. 이항했다면서 등호를 사용했네. 요게 지금 y절편인가요? 자, 그 다음 녀석의 값은 미세값이 4가 된 녀석의 값을 하라고 하니까 여기는 모든 녀석의 미세값을 4로만 바꾸면 될 것 같은데? 점의 좌표가 미세값이 2인 거에서 미세값이 4인 걸로 바뀌었습니다. 그럼 직선을 다시 안 세우고 싹 다 미세값이 4인 걸로 교체하겠습니다. 그럼 y절편의 값도 미세값이 4로 그냥 바뀌는 거 아니야? 이해되신 거 맞나요? x한테 빵 대입했더니 그때 나오는 y라는 녀석의 값이 로그 4의 a 플러스 b-a분의 로그 4의 a분의 b 곱하기 마이너스 a 이거 두 개 똑같다고요? 대신 맞아요? 여기서 ab의 식을 구했으면 좋겠다는 얘기 같은데? 여기서 ab의 식 어떻게 구하지? 어렵다. 다음을 갖다고 놓았을 때 문제를 풀어보세요. 이항을 잘 해봐야 되겠다. 쌤이 이 값을 이항하려고 하고요. 이 값을 이항하려고 하거든? 근데 지금 이 분수의 값들은 공통되는 게 b-a분의 마이너스 a가 공통되니? 그리고 앞에 있는 요 값은 내비둘 거라서
로그 2의 a분의 b, 이건 이항해 줄 거니까 마이너스 로그 4의 a분의 b인가요? 오른쪽에 로그 4a가 있었고요. 왼쪽에 로그 2의 a를 이항했습니다. 되셨나요? 그러면은 이걸 미색값 2하고 4하고 다른데 미시? 이것도 2하고 4하고 다른데? 미색값을 4로 통일하고 싶거든? 그럼 내가 왼쪽에 있는 미색값을 2를 4라고 만들면 진수에 있는 a분의 b는 뭐라고 해야 돼? 미을 제곱하면 진수도 제곱해야 돼요? 마찬가지 빼기 하기 위해서 뒤에 있는 미색값이 2인 녀석의 값을 미색값을 4로 만들면 진수의 값도 제곱해요? 되신 거 맞나요? 그럼 산수를 더해봅시다. 앞에 있는 값은 빼기 했더니 이거 빼면 뭐가 남지? 여기 있는 제곱의 값이 앞으로 나갈 수 있잖아. 그러면 2a 빼기 a 하는 거 아니야 우리 지금? 그래서 앞에 있는 녀석은 빼주면 로그 4의 a분의 b만 남나? 이해됐을까? 오른쪽에 있는 값을 빼게 되면 이 제곱도 앞으로 나갈 거 아니야. 그럼 뭐가 남을까? 마이너스 로그 4의 a가 남는다고? a에서 2a를 뺐으니까? 그럼 이 문제를 풀면 될 것 같은데 아이고야 근데 까다롭다. 이거 어떻게 풀어 이거를? 일단 양변에 b-a를 곱할까? 마이너스는 플러스로 만들었습니다. 앞에 거는 a 로그 4의 a분의 b라고 썼고요. 뒤에 있는 녀석의 값은 분모에 있는 b-a를 곱해가지고 b-a 로그 4의 a라고 쓰겠습니다. 그럼 미색값 로그 4는 지워버리면 a분의 b라고 하는 녀석의 a승의 값이랑 a라는 녀석의 b-a승이 똑같다는 얘기예요? 됐을까? 여기 앞에 a의 값을 a분의 b의 거듭제곱으로 b-a를 a의 거듭제곱 올렸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값이 나누기로 표현할 수 있니? a의 b승의 값을 a의 a승으로 나누기 한 건가? 그럼 이 왼쪽에 있는 값은 a의 a승분의 b의 a승인가요? 됐어요? 그럼 이거 두 개 지워지는 거 아닌가? a의 a승은 약분됐습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누가 똑같다고요? b의 a승하고 아이고야 이 복잡한 걸 얻기 위해서 직선 두 개 y절편 똑같다 놓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렇다면 문제에선 두 개 더한 값이 40이라고 했던 것 같은데? 이거 두 개 더해서 40이라며. 그럼 각각은 누구란 얘기야? 각각은 20? 그럼 이거는 뭐 했다는 얘기야? 제곱했다는 얘기인가? 20들을? 20제곱에서 400, 20제곱에서 400. 그러니까 답은 800이 답이라는 얘기네요. 근데 이게 산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끈기와 열정을 가진 애들만 중간에 풀어가지고 답이 나올 것 같고 그럼 열정이 없으면 풀다 포기하겠네. 이해된 거 맞을까? 네. 그럼 여기는 개념상에서 더 이상 모르는 거 없나요? 이린이가 답답하긴 하겠다 지금. 목이 잠겨가지고. 자, 그 다음은 센 수학으로 넘어갔습니다. 센 수학 시단계까지 다 풀었나요? 네. (219번을) 풀었습니다. 풀었다고요? 모른다고요? 네, 219번으로 왔습니다. 지하는 것보다 앞에? 네. 별의 등급의 값은 m이고 별의 밝기는 i입니다. 식을 줍니다. 식을 주는 문제는 대부분 다 쉽습니다. 주어진 녀석은 얼만큼 쉬냐면 눈만 똑바로 뜨고 있으면 갖다 집어넣기만 하면 무조건 100% 답이 나옵니다. C의 값은 상수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어떤 값이 상수라고 주어진 거는 숫자를 대입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저건 그냥 이미 숫자라는 얘기고요. 2등급이면 m값한테 2를 대입하세요. 그때 5등급인 별의 밝기 몇 배인지 구하라고 하거든.
i의 값들 사이에 무슨 관계 있는지를 밝히라는 얘기네. 일단 2등급 인별의 밝기 구하고 있습니다. 2등급 인별의 밝기를 구하기 위해서 n값한테 2를 대입했고요. 2등급인 별의 밝기는 i2라고 쓰겠습니다. 됐나요? 5등급인 별의 밝기는 i5라고 쓰려고요. 아마 문제를 틀린 이유는 몇 배인지 구할 때 내가 지금 궁금한 거는 i2라고 하는 별의 밝기는 i5라는 별의 밝기의 몇 배인지가 궁금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구하고 싶은 그 몇 배는 i5분의 i2를 구하라는 얘기죠. 이해된 거 맞나요? 보통 이런 문제를 못 푸는 아이들이 이런 생각을 하지 못해서 못 풀거든. 자,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건 그래서 뭐 하고 싶다고? i2의 값을 i5로 나누게 하려면 로그의 값을 빼기를 해야 되잖아. 로그 i2에서 로그 i5를 빼야 되잖아. 그럼 마이너스는 여기에 달아야 되지 않을까? 그럼 여기가 플러스가 되고 여기 마이너스가 될 테니까 i2에서 i5를 빼는 상황이겠네요. 왼쪽에 있는 값은 3이 되는 것 같아요. 오른쪽에 있는 값은 요 값이 플러스 2분의 5고 요게 마이너스 2분의 5니까 2분의 5로 묶어주려고요. 2분의 5로 묶어주면 플러스 i2 마이너스 i5 그래서 로그 i5분의 i인가요? c는 지워졌습니다. 된 거 맞아요? 그럼 따라서 내가 구하는 로그 값이 누구라고? 이게 누구라고요? 2분의 5를 없애기 위해서 양변에 5분의 1을 곱해서 5분의 6이라고요? 근데 문제에서는 i5분의 i2의 값이 필요했던 거고 미세값이 10인 게 생략된 거니까 10의 5분의 6승인가? 그럼 이 숫자가 10의 5분의 6승이 이런 거니? 10의 제곱에 3승한 게 6승이니까 문제가 준 건 이 값을 줬으니까 이걸 만들었습니다. 2분의 5의 값을 3승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8분의 125 이해됐을까요? 네. 그 다음 거 풀어낼 게 몇 번일까요? 221 맞게 들었죠? (221번은) 이것도 마찬가지야. 일단 식이 써있는 것 자체는 머릿속으로 일단 쉽다는 인식을 가지고 풀어야 돼. 일단 쉬울 거야. 갖다 대입만 하면 돼. K의 값은 숫자라고 얘기했어. K한테 뭘 대입하진 않을 거야. K는 임의 숫자고 초기 온도 30? T0한테 30을 초기 온도 30을 대입하래. T0가 30이래요. 이 화재실에서 화재가 발생한 지 8분의 9분 후에 온도의 값은 240도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럼 X한테 8분의 9를 대입하라고 하는 것 같은데? 그리고 그때 TX의 값이 240이라고? 그럼 여기까지 읽고서 식을 하나 세울 수 있는 거네. 일단 식 세우겠습니다. 식은 240도, TX의 값은 240, T0의 값은 30, K는 항상 임의로 일정한 상수값이라고 얘기했고, 로그 X값한테 8분의 9를 대입해? 8분의 9 대입해서 10인가요? 시간을 세웠습니다. 두 번째, 화재가 발생한 다음에 온도가 450도가 되는데 걸리는 시간 X의 값을 구하는 거 아니야? 그럼 450도가 TX인 거네. 최초의 온도는 똑같이 초기 온도의 값은 30도였던 것 같은데? 그리고 K 곱하기 8X 플러스 1이라고? 그때 X만 궁금해? 이런 거 맞아요? 식캔으로 숫자 대입했습니다. 이제 할 거는 빼는 게 좋을 것 같은데? 뺐습니다. 뺐더니 450에서 240을 뺐더니 30끼리 지워졌습니다. 로그 값끼리 빼게 되면 나누기인가? 된 거 맞아요? 근데 우리가 K 로그 10의 값이 누군지 아는 거였네. 로그 10은 1이죠. 그럼 K라는 값 자체가 30만 이항하면 되는 거야? K가 210이야? 그럼 여기는 210하고 여기는 210이 약분 되겠네요? 그럼 이 값이 누구란 얘기일까요? 그러네. 10이겠네요. 그럼 8x 플러스 1의 값이 10이니까 분모값이 100배 해주면은
10배 중 100이죠? 그럼 x의 값은 8분의 99인가? 이해된 거 맞을까요? 네. 그 다음 또 풀어야 될 문제가 몇 번이죠? 222번. 빛이 어느 유리 한 장을 통과할 때마다 그 밝기가 19%씩 감소합니다. 그러면 원래 밝기의 81%는 존속하는 밝기인 거네. 19%는 감소했고 원래 밝기의 81%는 남아있는 밝기인 것 같습니다. 빛이 유리를 5장 통과했을 때 빛의 밝기는 처음 밝기의 몇 퍼센트인가요?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필요한 거는 최초의 빛의 밝기를 A라고 해보자. 한 장을 한 장을 매번 통과할 때마다 감소하는 건 19%가 감소해서 100분의 81만큼이 남을 거야, 밝기가. 원래 밝기에. 그런데 여러 장을 5장을 통과한다고 하니까 내가 궁금한 거는 이 숫자가 누군지 궁금한 거네. A한테 몇 배 한 건지 그게 궁금한 거네. 원래 밝기에 몇 배 한 건지 궁금합니다. 이런 거 맞아요? 그럼 선생님이 지금 궁금한 건 이 분수의, 이 숫자, 이 분수의 5승의 값이 궁금한데 이 숫자는 그지 같아. 100분의 81이라고 하는 숫자를 5번 우리는 못 곱해. 원래 상용로그의 탄생은 복잡하고 거지 같은 숫자들을 예쁘게 만들기 위해 상용로그는 탄생했고 선생님 지금 하는 작업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거든? 구조적인 인식이 필요해. 설명을 해보자. A라고 하는 숫자는 나는 A를 알고 싶거든? 나는 원래 알고 싶은 건 A를 알고 싶은데 이 숫자가 너무 그지 같아. 그래서 그지 같고 복잡해가지고 그지 같고 복잡한 숫자한테 로그를 달았어. 로그를 달아서 계산한 거는 B라고 하는 값을 계산했다? 이거는 상용 로그의 로그 값이야. A가 B랑 똑같다는 얘기가 아니고 로그 A가 B랑 똑같아. 그런데 그 B라고 하는 녀석의 값을 다시 로그로 바꿔서 로그 C라고 만드는데 성공한다면 결론은 A하고 C가 똑같은 거지 B의 값은 로그의 값이야. 이런 거 맞나요? 난 지금 이런 작업을 거쳐서 이 복잡하고 거지 같은 숫자의 값을 알려고 합니다. 얘가 A입니다. 이 A라는 숫자의 값을 그냥 구할 수가 없으니까 상로그의 값을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는 앞으로 나갔습니다. 로그 81의 값이 3의 4승인 것 같고요. 로그 100의 값은 로그 10의 제곱 2인가? 로그 3의 값은 0.48인데 4가 앞으로 곱해질 거잖아. 그러면은 4배 0.48에 4배 해야 되겠네? 4배 하면 누구야? 1.9이라고? 네. 네, 거기서 2를 뺐습니다. 2를 빼주면은 5 곱하기 마이너스 0.08인가? 그럼 그 값이 마이너스 0.4니? 맞아요? 그럼 내가 이건 B의 값을 구한 거야, 지금. 로그 값을. 동그라미하고 네모가 똑같진 않죠? 그래서 네모의 값을 내가 다시 로그로 바꿔야 돼. 로그 C로 바꿔야 돼. 그래서 마이너스 0.4라는 숫자를 마이너스 1 더하기 0.6이라고 쓸 수 있을까? 왜냐하면 이 녀석의 값 음의 소수니까. 양의 소수와 정수로 바꿨습니다. 근데 문제가 0.6의 값을 주는데? 0.6의 값은 이거라며. 그 앞에 있는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로그 10분의 1이에요? 아니다. 마이너스까지 포함했으니까 마이너스 10이라고만 써야 되겠구나. 이게 마이너스 1이죠. 거기다 플러스 로그 3.99 됐어요? 그럼 이 값을 로그로 다시 바꾸면 로그 0.399인가? 빼기 하면 나누기 해야 되니까 그럼 이 값이 지금 C에 해당하는 값이네. 그럼 동그라미하고 세모가 똑같을 거 아니야. 동그라미 값을 구하라고 했는데 동그라미 값은 세모가 됐다고? 원래 밝기가 1이었던 밝기가 0.399라는 밝기가 된 거거든 지금? 이런 거 맞나요? 그렇다면은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면 퍼센트로 얘기한다면 퍼센트는 100배에서 답을 해야 되죠? 39.9%가 답인 것 같은데? 이해됐을까요? 자, 구조적으로 이 구조를 이해하면은 유사한 문제들은 제법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또 풀어볼 게 몇 번일까요? 225라고 들었습니다.
어느 도시에서 10년 전의 인구는 A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로 5년 동안은 매년 10%씩 인구가 감소했습니다. 10년 전? 10년 전의 인구는 A명이었고, 그로부터 5년 동안 계속해서 10%씩 매년 감소해? 그러면은 지금으로부터 5년 전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여기서부터 5년이 경과한 거지. 원래 인구가 A였는데 인구가 감소한 다음에 10%씩 몇 년 동안, 5년 동안 인구가 감소했나요? 그 다음 5년 동안은 매년 10%씩 인구가 증가했다고 하네? 그러면 지금 현재 아니야? 현재? 5년이 경과한 시점은 다시 현재지. 현재는 이때 인구에다가 뭘 곱해줘야 되지? 10%씩 늘어난다고 했으니까? 이게 10%씩 늘어난 건가? 근데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5년이 경과했지. 그러니까 여기다 1 플러스 100분의 10을 5번 더 곱해줘야 되겠네요? 됐을까요? 이 현재 인구는 10년 전의 인구의 K배라고 합니다. K값을 구하세요. 되셨나요? 나 지금 K값이 궁금한데 앞에 있는 숫자가 1에서 0.1을 뺐더니 0.99? K라고 한 녀석의 정체가 0.99의 5승이라고 한 녀석과 이 녀석의 값은 1.1의 5승인가? 근데 이 그지 같은 숫자 K라고 하는 숫자를 이쁘게 만드세요. 이쁘게 만들 때 이 값들을 활용해서 이쁘게 만들어 보세요 라고 했거든. 됐나요? 어떻게 이쁘게 만들지? 0.99라는 숫자는 들어있는 것 같은데 여기 9.9가 있잖아. 9.9하고 0.99는 관련돼 보이잖아. 근데 1.1이 문제네. 1.1이 문제네. 두 개를 곱하면 좀 이뻐지려나? 1.1을 어떻게 해결하냐? 1.1을 해결하기. 0.99하고 1.1을 곱하면 좀 이뻐지나? 0.99하고 1.1을 곱하면 좀 이뻐지나? 이런 숫자 나오려나? 1 곱하면 99, 1 곱하면 99, 그럼 몇이야? 1089인가? 소점이야 세 자리지. 1.089가 되나? 그럼 K라는 숫자를 1.089의 5승이라고는 쓸 수 있지. A의 5승 곱하기 B의 5승이니까 A, B의 5승이라고 쓸 수는 있지. 근데 이걸 사용하려면 로우 값이 1.089가 있었어야 돼. 이런 값이 있었으면은 나는 문제를 풀 수 있었을 거야. 근데 이런 값이 없네. 그러니까 이쪽 방향은 아닌 것 같아. 이 로고 값이 없으니까 이 방향은 아닌 것 같아요. 어떻게 풀지 이거를? 9.9밖에 없는데. K를 구하세요. 0.99는 해결할 수 있는데 1.1 5승이 해결 안 되네. 그래서 상이 그래서 어렵다고 했나 보다. 이거 K값 전체를 한꺼번에 계산하기 쉽지 않아서 일단 선생님이 0.99에 5승만 먼저 확인해 볼게요. 이것만 해도 되려나? 1.1을 해결할 방법이 없네. 0.99의 5승이라고 하는 숫자가 누군지 몰라서 여기다 로그를 달아보겠습니다. 나 이거 따로따로 구하려고 생각하고 있어 지금. 5가 엎어 나갔습니다. 근데 0.99는 10분의 9.9니? 로그 10분의 9.9여서 로그 9.9는
이게 로그 9.9? 분모에 있는 로그 10은 빼기 1? 그러면은 뺐더니 마이너스 0.004? 여기다 5배 하게 되면 네, 음수값이어서 5배 하게 되면 음수가 나왔습니다. 마이너스 0.0이면 이거랑 관련되어 있는 것 같은데? 마이너스 1 더하기 0.98인가? 된 거 맞아요? 그러면 마이너스 1의 값은 마이너스 1이 로그 10분의 1이고 0.98이면은 로그 9.5 그럼 이 값은 로그 10으로 나누게 해주면 0.955니? 내가 똑같다고 할 수 있는 건 이걸 똑같다고 할 수 있네. 0.99의 5승의 로그 값과 로그 0.95의 로그 값은 서로 이 값으로 똑같은 거지. 그러니까 동그라미 두 개는 똑같은 거지. 그럼 선생님이 지금 앞에 있는 녀석의 값은 그 값을 계산할 수 있거든? 되신 거 맞나요? 근데 문제는 이제 뒤에 게 문제인 거지, 이제. 1.1의 5승의 값이 문제인 거죠? 지금 여기다가 1.1의 5승이 곱해져 있는데 1.1의 5승의 값을 또 구해야 되겠다. 이번에 구하려고 하는 녀석은 이게 자신이 없다. 이걸 뭘로 구해, 이거를? 1.1의 5승의 값을 알기 위해서, 이걸 알기 위해서 또 로그를 달았습니다. 로그를 달게 되면은 5 로그 1.1? 그럼 문제 1.1이 있었어야 되는데? 문제 1.1이 없잖아. 1.1이 없으면 만들어 보세요. 만들어 보세요. 어떻게 만들어? 처음 5년 동안은 10%씩 감소했다. 그 다음에 10% 증가했다. K의 값을 구하세요. 로그 1.1을 만들어 보세요. 로그 9를 모르는데 너희 책에는 이거 없니? 너희 책의 문제 여기랑 오타가 없어? 똑같아 문제? 로그 1.1을 어떻게 만들어? 로그 9가 없으면 못 만드는데 못 만들 것 같은데 오,
0. 내가 선생님 미쳤구나. 선생님이 정신줄 났네요. 선생님이 어디서부터 정신줄 났냐면 여기서부터 정신줄 났다. 여기서 선생님 정신줄을 놔버렸어요. 이 바꾸는 과정에서 1에서 0.1을 빼주면 이 뒤에 거는 1한테 0.1을 더해야 되지. 앞에 거는 1 빼기 0.1이 0.9인가요? 뒤에 건 1한테 0.1 더했으니까 1.1인가요? 두 개를 곱한 녀석의 값이 0.99인가? 내가 이거 아까 두 개 곱해놓고서 머릿속에 곱해놓고서 한 번 더 곱해버렸어. 이해된 거 맞아요? 네. 여기서 전신줄을 선생님 놔버렸어요. 이거 없어야 돼 그러면? 된 거 맞아요? 네. 그래서 아까 풀었던 요 값이 답이네요. 이해된 거 맞니? 네. 선생님이 여기서 잠깐 순간 아이고야 뒤에 걸 쓰지 말아야 될 걸 써버렸어. 자, 그 다음 풀어야 될 거는 228. 228번 문제는 아주 유명한 로고 자라고 하는 건데, 로고 자라고 하는 거는 요즘 중요하지 않아. 이게 20 몇 년 전까지 나름 괜찮은 문제였는데, 이제는 하도 많이 나와가지고 이제 별 중요하지 않거든? 거리가 로고 x인 곳에 눈금 x를 새긴 자를 로고 자라고 하겠습니다. 두 로고자의 눈금이 다음과 같이 일치합니다. 그때 x하고 y의 값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로고자는 여기 x라고 생겨져 있으면 여기 길이의 값이 로고 x라며 원점에서부터 x까지 길이가 로고 x입니다. 그럼 여기 길이의 값은 누구라고요? 여기 4라고 새겨진 거 아니야, 눈금이? 그럼 여기 길이가 4가 아니라 x라고 새겨져 있으면 길이는 로고 x라고. 네, 여기 길이는 로고 4입니다. 여기 길이의 값은 누구라고요? 네, 로고 x. 여기 길이는 누구라고요? 네, 로고 8입니다. 여기 길이는 누구죠? 로고 y. 여기 길이는 로고 3. 여기 길이는 로고 4. 이해하신 거 맞죠? 근데 길이가 똑같다고 하는 거는 여기 길이하고 여기 길이 똑같다고 얘기했고요. 여기도 똑같다고 얘기하고요. 여기도 지금 똑같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 세 군데 길이가 다 똑같은데 여기를 똑같다고 놓으면 불편할 것 같은데? 왜냐면은 똑같다고 놨을 때 문자가 두 개인 셈이잖아. 그래서 똑같다고 놓을 대상이 여기를 똑같다고 놓는 게 편리할 것 같아요. 4하고 8 사이의 간격과 y하고 4 사이의 간격을 일단 똑같다고 놓겠습니다. 그럼 y 하나밖에 없으니까요. 이런 거 맞나요? 그럼 위에 있는 길이가 누군지 알 수 있나요? 여기 길이? 듣고 있습니다. 여기 길이가 누구라고요? 여기 길이는 누구라고요? 그러면 다시 묻습니다. 여기 길이는 누구죠? 로고 8 빼기 로고 4인가요? 네. 그 다음에 여기는 요만큼의 길이는 로고 4 빼기 로고 y인가? 이 양만 잘해주면 되겠는데? 왼쪽에 있는 거 빼주면 로고 2죠? 로고 y 2항 했습니다. 근데 로고 2만 2항 했습니다. 오른쪽 로고 8인가? 따라서 y의 값은 8인가요? 그 다음에 x의 값이 알고 싶습니다. x의 값이 알고 싶으니까 지금은 x하고 숫자만 있는 걸 가지고 식을 세웠으면 좋겠거든. 여기 간격을 똑같다고 놔야 될 것 같은데? 이해된 거 맞죠? 그럼 위에 있는 선분의 1은 누구죠? 로고 8 빼기 로고 x. 밑에 있는 길이는 로고 4 빼기 로고 3.
로그 x를 이항해야 되겠다. 로그 x를 이항해주면 로그 8 빼기 로그 4 플러스 로그 3인가? 됐어요? 왼쪽이 누구죠? 네, 로그 6. x의 값은 6이네요. 이렇게 풀면 되는데, 길이가 똑같다고 풀면 되는데,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대충 여기가 4, 4, 8, 8, 3, 3이겠지. 이런 실수를 엄청 많이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계산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 또 풀어야 할 게 몇 번인가요? 29번. 근데 지금 여기를 풀이를 하고 나면은 오늘 진도 나갈 시간이 없을 거거든? 그러니까 이 남은 문제는 다음 시간에 좀 풀이합시다. 로그 y를 이용해 준 왼쪽에 로그 y, 오른쪽에 로그 4가 있었고 이 밑줄층에 로그 2였지. 로그 2를 이용하면서 마이너스로 썼어야 되는데 플러스로 써버렸네. 요걸 실수했어요? 된 거 맞죠? 네, 8이네요. 됐죠? 네. 지금 지하가 책이 없고 나머지 두 분 책이 있죠? 미적분을 진도를 좀 나가야 되거든, 오늘. 네, 미적분을 시작하려고요. 극한 극한이라고 하는 거는 함수값과 극한값의 차이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하자. 가장 단순한 함수로 이런 함수로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선생님이 지금 그린 선은 fx라는 녀석의 값이 3x-2라고 하는 1차 함수를 그렸거든? 1차 함수한테 1을 갖다 대입하게 되면은 그 값이 1인가요? 우리 이걸 함수값이라고 하는 거죠. 치역이라고 하는 건 함수값들의 모임이 치역이죠. 내가 이렇게만 얘기한다면 정의역이 누구죠?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모든 함수의 정의역은 모든 실수입니다. 특별한 언급이 없으면 모든 함수의 정의역은 다항 함수의 정의역은 모든 실수입니다. 공역은 뭐죠? 공역도 특별한 설명이 없으면 공역도 모든 실수입니다. 치역의 값은 뭐가 될까요? 치역도 모든 실수가 나오겠죠? 그림이 끝없이 위로 올라오고 끝없이 밑으로 내려가니까 모든 실수값을 다 가질 수 있습니다. 함수값이. 그래서 치역도 모든 실수입니다. 그런데 1을 갖다 대입한 함수값이 1이었을 때 우리는 이거를 함수값이라고 채워진 이 점의 좌표를 함수값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지금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려고 하는데 리미트 x가 1로 가까이 갔을 때 fx라고 하는 녀석은 이건 극한값이라고 부릅니다. 이건 극한값이라고 부르는데 이 녀석의 값은 x의 값이 1 플러스라고 쓴다면 1 플러스 fx라고 쓴다면 또는 x의 값이 1 마이너스라고 쓴다면 이거 두 가지는 차이가 좀 있거든. 세 개는 다 똑같은 값이 될 수도 있고 다 다른 값이 될 수도 있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x가 1로 가까이 간다는 이 표현 자체는 이건 1에 완벽하게 x가 가까이 갔을 때야. 그러니까 완전히 x가 1이었을 때를 얘기하는 거고 이건 x의 값이 1인 걸 얘기하는 거고 이건 x의 값이 1에 매우 가깝다는 걸 얘기하지 x가 1은 아니란 얘기야. 그러면은 이 점에 매우 가까운 점이 있을 거 아니야. 확대하게 되면은 확대해가지고 직선이 이렇게 생겼다고 한다면 이게 직선이라고 한다면 여기가 1을 갖다 대입한 점이면 이게 지금 1을 갖다 대입한 1,1이라는 점이면 극한값은 x라는 녀석의 값이 1에 매우 가까이 갈 때를 얘기해서 그 바로 옆에 있는 점 그런 점들을 얘기하는 거거든. 그럼 예를 들어서 이걸 다시 봐보자. x의 값이 1보다 조금 더 큰 녀석이라고 한다면 x의 값이 1보다 정말 눈꽃만큼 큰 녀석이라고 한다면 나오는 함수값도 1보다 살짝 큰 값이 나오지 않을까? 1보다 조금 살짝 큰 값이 나와서
답을 이렇게 쓰면 바람직해 보이거든? 1보다 조금 더 큰 값이 나와요 라고 답했으면 좋겠어. 근데 최종 결과값이 상수값이 나오면, 최종 결과값이 상수값이 나오면 요건 생략하고 1에 가까운 값이에요 라고 답하는 편이에요. 만약에 x라는 녀석의 값이 1의 왼쪽에서 가까이 간다면 1보다 조금만큼 작은 숫자 0.999 이런 숫자를 대입하게 되면 나오는 함수값도 1보다는 좀 작을 거 아니야. 그래서 0.999 이런 숫자 나온다고 했으면 좋겠는데 그 녀석의 값을 엄밀하게 말하면 이런 값에 가까이 간다고 했으면 좋겠거든. 하지만 최종 결과값은 플러스 마이너스를 떼버리고 그냥 상수값이 나왔을 때는 그냥 1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여기까지 됐을까요? 그리고 이 극한값이 서로 플러스일 때하고 마이너스일 때 극한값이 똑같으면, 두 개 값이 똑같으면 그때는 이 값이 존재한다고 얘기하고 그 값은 1이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저 값이 다른 값을 가지면, 이게 다른 값을 가지면 이 극한값은 없다라고 얘기하려고 합니다. 가우스의 그림을 알고 있잖아, 우리가. 가우스를 가지고 한번 얘기해 볼 생각입니다. y라고 하는 녀석의 값이 가우스 x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어떤 함수가? 가우스 x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가우스의 값은 m부터 m 플러스 1 사이에 있는 값들을 집어넣게 되면은 함수값이 뭐가 되는 거지? m부터 m 플러스 1 사이의 숫자를 집어넣으면 n이 되는 거죠? 0.1을 대입하면 뭐가 나오는 거야? 0.1을 대입하게 되면 0.1은 0과 1 사이에 있는 숫자니까 0이라고요? 가우스라는 녀석의 값은 그 숫자 이하의 가장 큰 정수기 때문에 0.1 이하의 가장 큰 정수는 0인가요? 내가 0부터 1 사이의 숫자를 집어넣게 되면 다 함수값은 0일 겁니다. 1과 2 사이의 값을 집어넣게 되면 다 함수값은 1 나올걸? 내 말 좀 이해되니? 2하고 3 사이의 값을 대입하게 되면 다 함수값은 2가 나올 겁니다. 이해될 것 같아요? 마이너스 1하고 0 사이의 값을 대입하면 뭐가 나올까? 마이너스 1과 0 사이의 값을 집어넣으면 다 함수값은 n값이 마이너스 1이면 마이너스 1하고 0 사이의 값을 집어넣으면 가우스의 값은 다 마이너스 1이겠다. 네. 그래서 지금 그림은 이렇게 그려 나갈 건데 가우스의 그림은 가장 대표적인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특별한 함수여서 그래프 개형을 보통 암기하고 있거든. 그런데 여기서 한번 얘기해 보려고 선생님이 먼저 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함수한테 1을 갖다 대입한 함수값은 누구야? 이거 g라고 써야 되지. g한테 1 대입한 함수값은 누구지? 네, 1 대입한 함수값은 여기 채워진 점 1입니다. 근데 리미트 x의 값이 1보다 오른쪽에서 x가 가까이 간다면 이 극한값은 뭐가 될까요? 오른쪽에서 1로 가까이 가면은 그래프를 따라서 향해 가는 점에 y좌표를 얘기하거든? 그건 1인가? 오른쪽에서 가까이 가면은 그래프를 따라서 향해 가는 점이 1,1의 살짝 오른쪽일 거 아니야? 그 살짝 오른쪽에 있는 이 점이 y좌표는 어차피 1인가요? 그래서 극한값은 1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리미트 x라는 녀석의 값이 1-로 갔을 때 gx값은 뭐가 될까? 지금은 그래프를 따라서 향해 가는 값에 왼쪽에서 가까이 그래프를 따라서 향해 가면은 살짝 1보다 살짝 왼쪽에 있는 점이 0.9,0 이런 점일 것 같은데? 그런데 1에 매우 가까운 여기 1에 매우 가까운 점이긴 한데 1은 아니야. 지금 이 값은 아이고야. 이 숫자가 점점 향해 가는 점이 x좌표는 0.9 같은 건데 y좌표는 0이니? 향해 가는 점에 그래프를 따라서 향해 가는 점에 y좌표를 얘기해야 되거든. 이건 0인가? 두 개 값은 서로 같지 않죠. 같지 않으면 우리는 리미트 x의 값이 1로 가까이 갔을 때 극한값을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같을 때만 극한값은 존재한다고 얘기합니다. 자, 오른쪽에서 가까이 가는 거는 뒤에 플러스라고 되어 있는 녀석은 어떤 상수값의 오른쪽으로 가까이 간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이거는 우극한이라고 얘기합니다. 마이너스라고 써 있으면은 그건 왼쪽에서 가까이 가는 걸 의미하고 그걸 좌극한이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좌극한과 우극한의 값이 같아야지만 극한값은 존재하고요.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지 않으면 극한값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얘기합니다. 만약에 그래프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보통 여기가 비어진 점은 동그라미 쳐놓니? 동그라미로 표현해가지고 비어진 점을 묘사하게 되면은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점 좌표가 1,3이고 이 점 좌표의 값은 1,2라고 해보겠습니다. 여기가 지금 x가 1인 라인이거든? 첫 번째, 내가 함수값을 물어본다면 함수값 뭐라고 답해야 돼? 이 그림에서 함수값. 함수값은 채워진 점이야. 진하게 채워진 점의 y좌표. 그게 함수값. 그래프상에서 1을 대입했을 때 나오는 함수값은 채워진 점입니다. 그런데 리미트 x라는 녀석의 값이 1 플러스로 갔을 때 극한값을 묻는다고 한다면 뭐라고 답해야 될까? 그래프를 따라서 향해 가는 점의 y좌표. 그래프를 따라서 1의 오른쪽에서 x가 1로 가까이 가면 y좌표는 그래프를 따라서 어느 점에 가까워지는 건데, 네, 이 점의 y좌표인 2를 향해서 가는 거지. 엄밀하게 얘기하면은 2보다 작은 쪽에서 1로 가까이 가는 것 같은데 2보다 아래에서 2를 향해서 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향해 가는 점이 살짝 옆에 있는 점일 거고 이 점 좌표는 2보다는 살짝 작을 거야. 하지만 최종값이 숫자로 나오면 이 마이너스는 생략합니다. 리미트 x의 값이 1 마이너스일 때 fx의 값을 구하라고 한다면 1 마이너스일 때 fx의 값은 누굴까요? 네, 이것도 1의 왼쪽에서 가까이 가는 건데 그래프를 따라서 향해 가는 점의 y좌표의 값은 요 살짝 왼쪽 점이고 그것도 2보다는 작을 것 같아. 그치? 2보다는 작아서 원래 정확한 답은 이렇게 써야 되지만 숫자로 나왔기 때문에 최종값은 그냥 2라고 쓸 겁니다. 그럼 두 개 값은 서로 우극한과 좌극한이 같기 때문에 지금은 극한값이 있는 거니? 네, 지금은 극한값 자체를 2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두 개 값이 같지 않으면 극한값은 없다고 얘기하고요. 두 값이 같으면 극한값은 존재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좀 그런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서 가까이 간다고 한다면 A의 오른쪽에서 가까이 간다고 한다면 향해 가는 점의 y좌표의 값은 L이라는 얘기죠. 왼쪽에서 가까이 가는 것도 L을 향해서 가는 거죠. 함수값도 L이죠. 극한값도 존재하고 우극한, 좌극한 다 L이죠. 함수값, 극한값 다 L입니다. 극한이라고 하는 거는 리미트는 극한이라는 표현을 영어로 표현한 겁니다. 근데 특정한 숫자로 가는 거 말고 무한대나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는 극한도 있습니다. 무한대라고 하는 개념은 엄청 크다는 얘기죠. 원래는 이렇게 표현한 녀석의 값을 정확한 표현은 양의 무한대라고 표현하고요. 엄청나게 큰 수, 이렇게 표현한 걸 음의 무한대라고 얘기합니다. 엄청나게 작은 수. 그리고 이제부터는 니네가 알던 0과 어마어마하게 작은 숫자로서 무한소라는 개념을 사용하거든. 0이라고 하는 녀석은 니네가 알던 그 0이거든. 그런데 무한소라는 녀석의 값은 플러스 0.00000 0이 한 이렇게 좀 있는 다음에 1, 뭐 이런 숫자. 또는 마이너스 0.00000 쭉 있다가 마지막에 이런 숫자, 무지막지하게 작은 거 있잖아. 이런 숫자들을 지금부터 우리는 무한소라고 부르거든. 근데 무한소하고 0의 표기가 다 똑같이 이렇게 표기해. 그래서 문제가 무한소를 지칭한 건지 0을 지칭하는 건지는 문제 풀 때마다 알아서 구분해서 풀라고 해. 그건 나올 때마다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표현해 보겠습니다. 분수함수를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함수 fx라는 녀석의 값이 x-1분의 2라고 한다면 점근선의 값이 누구죠? x의 값 1이 점근선, y는 네, y는 0이 점근선이죠? 분자의 값이 양수니까 몇 싸움에 그리는 거지?
1, 4원면과 3, 4원면의 분수함수를 그리는 거죠. 자, 여기서 한번 얘기 한번 해보려고요. 첫 번째, 2대2반 함수값이 누구예요? 네, 2대2반 함수값은 2죠? 1대2반 함수값은 누구야? 분수함수의 정의역, 분모가 빵이 아닌 모든 실수, x한테 1을 대입할 수 없습니다. 왜? 1을 갖다 대입하면 분모가 0이니까 정의되지 않기 때문에 1은 대입할 수 없습니다. 1대2반 함수값이 누구예요? 없다. 이 함수값은 없습니다. 리미트 x의 값이 2 플러스로 갔을 땐 극한값이 누굴까? 2를 갖다 대입한 녀석의 값이 2라면서요. 여기 2,1하면서 2의 오른쪽으로 가까이 간다면 그래프를 따라서 향해 가는 점의 y좌표가 누구라고요? 원래는 이 마이너스가 정확한 표현이지만 마이너스는 최종값이 상수값이니까 생략했습니다. 리미트 x의 값이 2 마이너스로 갔을 때 fx의 값을 구하세요. 좌극한입니다. 2보다 왼쪽에서 가까이 간다면 그래프를 따라서 향해 가는 점의 y좌표는 2라고요. 엄밀한 의미에서는 2보다 위쪽에서 2를 향해 가는 거지. 그래서 2 플러스라고 써야 되지만 상수값이니까 플러스는 생략했습니다. 두 개 값이 똑같으니까 우리는 리미트 x의 값이 2로 갔을 때 fx의 극한값은 2로 존재하는 거죠. 우극한 자극한이 같으니까요. 하지만 리미트 x의 값이 1 플러스였을 땐 극한값이 누굴까요? 자, x의 값이 1보다 오른쪽에서 가까이 간다면 그래프를 따라서 향해 가는 점의 y좌표가 뭐가 될까? 1대2반 함수값은 없었습니다. 1 플러스로 갔을 때 극한값은 누굴까요? 없지 않을 것 같아요. x가 1에서는 정확히 x가 1에서는 값이 없지만 이건 x의 값 1보다 조금 더 큰 걸 얘기하거든. x가 1보다 살짝 더 오른쪽에서는 그 값이 함수값이 존재할 것 같은데 엄청나게 큰 숫자지 않을까? 이 그래프는 이 선의 이름이 정근선이잖아. 정근선이라고 하는 거는 그래프가 점점점 그 선을 따라서 계속 위로 올라간다는 거 아니야? 끝없이 올라갈 거거든. 그러면은 이 1보다 살짝 오른쪽에 있는 값을 집어넣게 되면은 어마어마하게 큰 숫자 나오지 않을까? 그래프가 저 위에 있을 테니까. 그래서 이건 답을 무한대가 극한값이라고 얘기할 겁니다. 리미트 x의 값이 1 마이너스로 갔을 때 극한값을 물어본다면은 1보다 왼쪽에서 가까이 간다면 이 그래프를 따라서 향해 가는 값이 저 밑에 있는 무진박지하게 한참 밑에 있는 값이 나오겠네? 그거는 음수인 음의 무한대가 나올 것 같은데? 그러면은 리미트 x의 값이 1로 가까이 갔을 때 fx의 값은 뭐라고 할 거야? 오른쪽과 왼쪽에 있는 값이 같아? 하나는 양이고 하나는 음인데? 같을 수 없지. 그래서 이 극한값은 없다라고 얘기할 겁니다. 이해가 되고 있는 거 맞아요 지금? 자, 이번에 이렇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x가 무지막지하게 커지면 극한값이 뭐가 될까? x가 무지막지하게 커지면 그래프를 따라서 향해 가는 점의 y좌표가 뭐가 될까? 자, 아까 전에 시작할 때 정근선인데 얘네 뭐라고 했어? 정근선 x는 1, y는 그럼 y는 0이 정근선이라는 거는 그래프가 점점 어디에 가까이 간다는 얘기야? 네. 그래서 무한대로 갔을 때 극한값은 이건 그래프를 따라서 향해 가는 점의 y좌표가 0이겠네. 극한값은 함수의 그래프를 따라서 향해 가는 점의 y좌표를 극한값이라고 얘기해. 함수값도 특정한 숫자를 대입한 y값을 얘기하는 거잖아. 극한값, 함수값은 다 y값이야. 자, 이번에 이렇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리미트 x의 값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갔을 때 극한값은 누굴까? x의 값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그래프를 향해서 따라가서 가는 극한값은 누굴까? 근데 이것도 0이겠네. 정근선 y는 0에 가까워 갈 테니까. 지금까지 됐을까요? 근데 지금은 1에서가 극한값이 없었던 거지? 1에서 극한값 없었던 거지? 이번엔 이렇게 얘기해 보겠습니다.
제곱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함수는 x-1의 제곱분의 1이라고 하는 함수의 그림을 그리고 싶습니다. 분모의 1을 대입할 수 없죠. 분모의 1을 대입할 수 없으니까 정근상의 값은 x는 1이 맞습니다. 1을 대입 못하기 때문에 분모의 1을 대입 못하기 때문에 나오는 모든 값들은 특정한 숫자분의 1이 나올 거 아니야. 분자는 무조건 1인 거 아니야. 이 숫자는 절대 0이 못 나오는 거 아니야? 왜? 이 분수의 값이 0이 나오려면 분자가 0이 돼야지만 0이 되는데 분자의 값은 1이기 때문에 이건 절대 0이 못 나올걸? 그래서 점근선의 값이 1을 대입할 수 없으니까 x가 1, 또 y값은 0이 절대로 안 나오기 때문에 y는 0이 정근선이 될 것 같은데 y는 0이 정근선인데 문제는 아까 전에 제곱이 없었더라면 일사분면을 그렸을 거 아니야. 일사분면에 그리는 그림은 다 y좌표다 양수잖아. 양수값을 제곱한 여전히 양수일 거 아니야. 하지만 3, 4호면에 그리는 녀석의 값은 음수값이라는 거 아니야? x축 밑에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제곱했으니까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내 음의 값이 양수로 둔갑했다는 얘기네? 그럼 그림은 이렇게 그려지겠네요? 이해된 거 맞나요? 그럼 이거만 물어보자. 0대2반 함수값이 누구야? 네, 0대2반 1이 나오죠? 이건 함수값이죠? 리미트 x의 값이 1 플러스로 갔을 때 극한값은 누굴까요? 자, x의 값이 1을 향해서 가까이 간다면 x가 1을 향해서 가까이 간다. 오른쪽에서 1을 네, 그러면은 한없이 올라갈 테니까 무한되겠죠? 리미트 x의 값이 1 마이너스 1에서 자극하는 누굴까요? 마이너스. 네, 이쪽에서 그래프를 향해서 따라서 가게 되면은 그것도 무한대로 가는 건가? 위로 가니까? 그럼 지금은 극한값이 존재하는 것 같은데? 똑같은 값이지. 이번에 아까는 없었잖아. 다른 값이니까. 아까 한 무한대 한 마이너스 무한대니까 값이 없었지. 하지만 지금은 둘 다 양의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양의 무한대로 간다고 할 수 있겠네. 이해된 거 맞죠? 자, 그러면 지금 뭘 얘기해 주려고 선생님이 작정을 했냐면 먼저 이게부터 합시다. 우리는 이 챕터가 함수의 극한이라고 하는 챕터야. 함수의 극한이라고 하는 녀석의 값은 x라는 녀석의 값이 특정한 숫자로 가든 x의 값이 뭐 무한대로 가든 x가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든 이런 값들을 구하는 걸 함수의 극한이라고 부르는데 함수의 극한의 값이 상수가 나올 때가 있어. 함수의 극한이 상수가 나오면 우리는 그걸 수렴한다고 얘기해. 그리고 함수의 극한의 값이 양의 무한대가 되거나 음의 무한대가 되거나 때로는 특정한 두 개의 숫자를 왔다 갔다 하는 경우도 있어. 그러면 그때는 우리는 진동이라고 얘기할 거야. 근데 무한대, 마이너스 무한대, 진동은 다 발산이라고 표현해. 특정한 상수가 됐을 때는 수렴한다. 특정한 상수가 아닌 모든 녀석은 싹 다 발산이야. 그런데 수렴했을 때는 극한값이 존재한다고 얘기해. 하지만 발산할 때는 극한값이 존재한다고 얘기하진 않아. 극한값이 없다는 표현이 올바른 표현이야. 하지만 다만 극한값이 없는 녀석은 상수값이 나오면 극한값이 존재하는 거지만 양의 무한대가 되거나 음의 무한대가 되거나 특정한 두 개의 숫자를 왔다 갔다 하거나 이런 경우는 다 발산한다가 정확한 표현이지만 극한값이 없는 게 맞지만 그러기에는 애들이 다 숫자 값으로 답을 쓰고 모르는 건 전부 다 극한값이 없다고 답을 써버릴 거야. 그러면 잘 이해를 못했는데 채점할 때는 맞는 것 같아. 애들은 이해를 못한 상태에서 채점하게 되니까 시험 문제에서 양의 무한대로 발산하면 극한값 없는 거야 실은. 이건 극한값 없는 거지만 답을 쓸 때는 무한대로 답을 쓰길 원해. 내 말 이해된 거 맞니? 극한값이 존재한다는 거는 특정한 상수값으로 수렴할 때만 극한값이 있는 거야. 하지만 극한값이 없는 경우도 그 종류를 세분해가지고 답을 쓰긴 해야 돼. 자, 그런 것들을 지금 연습해 보겠습니다. 사전 작업으로 한 가지만 더 합시다. 사전적으로 뭘 하나 더 해야 되냐면 피자 한 판을 시킨 다음에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나누어 먹었거든? 그럼 이게 한 사람당 먹은 피자 양일 거야.
한 사람당 입속에는 얼만큼의 피자가 들어갔을까요? 맛과 냄새가 느껴지지 않은 먼지만큼 들어가지 않았을까? 무지막지하게 많은 사람이 나눠 먹었으니까? 그러면 한 사람이 먹은 양은 안 먹은 거랑 진배 없겠네? 맞나요? 그래서 무한대분의 상수의 값은 0이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분모는 무한대, 여기서 얘기하는 0은 우리가 알던 0은 아닙니다. 왜? 분자의 값 1이면 절대 0이 나올 수 없거든. 그 옆에 써있는 0의 이름은 뭐라고요? 아까 얘기해줬잖아. 아까 0의 종류가 두 가지 있다고 얘기했잖아. 하나는 니네가 알던 0, 지금까지 알던 0, 아무것도 없는 거. 또 하나의 0은 0.000001, 마이너스 0.000001, 그걸 뭐라고 부른다고? 무한소? 엄청나게 작다는 숫자? 무한소? 지금 쓴 건 니네가 알던 0이 아니야. 이건 무한소야. 0분의 1이라고 선생님이 쓰면은 0분의 1이라고 쓰면은 지금 쓴 녀석은 모든 분수는 분모에 0이 들어갈 수 없죠. 이렇게 썼다는 것 자체가 분모에 있는 0은 우리가 알던 0이 아니죠. 분모에 이렇게 썼다는 것 자체가 분모에 있는 0은 무한소란 얘기야. 그런데 우린 이런 걸 알고 있어. 2분의 6의 값도 3이고 2하고 3을 서로 바꿔치기 한 3분의 6의 값도 2인 거 알고 있어. 이거 두 개 바꿔치기 할 수 있는 거 맞죠? 그럼 결국 0하고 무한대를 바꿔치기 할 수 있다는 얘기네. 0하고 무한대를 바꿔 써서 무한소분의 1은 무한대가 되겠네. 이해됐을까요? 피자 한 판 시켜가지고 개미 한 마리가 뜯어먹어. 그럼 배 터져 뒤질 거야. 이해됐을까요? 네. 자, 다음에 극한값을 구해보세요 라는 파티입니다. 다음에 극한값을 조사하려고 하는데 x가 마이너스 2로 가까이 간다면 여기는 분수의 값은 어떤 값에 가까워 갈까요? 라는 얘기거든. 근데 마이너스 1을 대입하게 되면 문제 생긴다. 분모에 있는 값은 0에 가까워지는 거지. 마이너스 2 가까워지면 이건 4에 가까워질 테고 2에 가까워질 테니까 분자의 값도 0에 가까워질 것 같은데 4 더하기 2 빼기 6이니까 그럼 분자분모다 0에 가까워지지만 실은 x가 마이너스 2에 가까이 간다는 얘기지 x는 마이너스 2는 아닙니다. x는 마이너스 2에 가까운 숫자입니다. 즉 분모의 값은 마이너스 1을 대입해도 0에 가까운 숫자지 우리가 알던 0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수분해를 하게 되면 x 플러스 2, x 마이너스 3, x 플러스 2인가요? 이거는 마이너스에 가까운 숫자를 대입했을 때 0에 가까운 숫자일 뿐이지 0은 아닌 똑같은 숫자입니다. 납득하셨나요? 똑같은 숫자는 약분이 가능하죠? 그리고 남은 녀석한테 마이너스에 가까운 숫자를 집어넣게 되면 결과값은 마이너스 5에 가까운 숫자일까요? 이해됐을까요? 두 번째 거 1에 매우 가까운 숫자를 집어넣게 되면 이 분모가 뭐가 되지? 4. 아니 분모 말이야. 1에 매우 가까운 숫자를 집어넣으면 네모는 0에 가까운 숫자가 되는 거죠? 네. 그런데 0분의 1이 뭐라고 했어 아까? 무한 아까 전에 0분의 1을 설명하고 넘어갔잖아. 그러니까 무한대분의 1은 피자 한 판 전국민 나눠 먹어서 입속에 들어간 양은 희박한 양이 들어가는 거고 피자 한 판 시켜가지고 개미 한 마리 뜯어먹으면 배 터져 뒤진다니까? 그러니까 무한대로 답하셔야죠. 이런 거 맞아요? 이거는 무한소분의 1에 매우 가까운 숫자를 집어넣으면 분모의 값은 무한소가 되는데 무한소분의 1이니까 이거 무한대가 되겠네. 무한대한테 1을 엄청 큰 숫자한테 1을 더해봤자 티도 안 나. 그래서 우린 답을 무한대라고 답하려고 해. 이해됐을까요? 자, 조금만 더 봐보겠습니다. 자, 무한대를 집어넣거나 마이너스 무한대를 집어넣으면 어떤 일이 생기나요? 라고 물어본 장르거든?
첫 번째 건 내가 무한대를 집어넣으려고 해. 무한대를 집어넣으면 x의 제곱의 값은 무한대를 제곱한 거니까 우리가 보통 한 1, 2, 3 이런 걸 제곱하면 별로 안 하는 큰 숫자인데 뭐 300, 400 이런 거 제곱하면 훨씬 커지는 거 아니야? 그런데 엄청 큰 숫자에서 무한대를 뺀 다음에 2를 빼라고 해. 이게 너무 무지막지하게 큰 숫자이기 때문에 뒤에 이런 값들은 앞에 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작은 숫자에 해당하거든? 앞에 그 무한대를 제곱한 게 이미 엄청나게 큰 숫자니까. 그렇다면 이거의 결과값은 뒤에 게 영향을 끼치지 않을 거라서 답은 무한대에 엄청 큰 숫자가 나와요 라고 답할 수 있을 것 같아. 동의하시나요? 두 번째 거는 보자마자 알겠는데 무한대를 집어넣으면 분모의 값은 무한대 더하기 3은 무한대일 거 아니야. 엄청 큰 숫자일 거 아니야. 그러니까 답이 뭐가 되겠어? 무한소가 되겠죠? 무한대분의 1이니까. 납득하셨나요? 1인 이해하셨나요 지금? 마이너스 무한대를 대입하게 되면 마이너스 무한대의 보호를 바꾸면 플러스 무한대. 플러스 무한대 2를 더하면 어차피 t도 안 나고 그냥 무한대. 엄청 큰 숫자의 루트 CO도 여전히 무한대. 그걸 보호를 바꿨대. 네, 이건 마이너스 무한대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우극한, 자극한만 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가 0에서의 우극한을 보라는 거지. 첫 번째가 0에서 우극한을 보라고 했습니다. 0에서의 우극한이면은 이쪽에서 그래프를 따라서 향해 가는 점에 y좌표를 읽으면 되는 거잖아. 그래프를 따라서 향해 가는 점에 y좌표가 누구래? 마이너스 1인가요? 그래프를 따라 향해 가는 점의 y좌표는 마이너스 1입니다. 0 마이너스면은 이쪽 방향에서 0으로 간다는 얘기지? 그럼 그래프를 따라서 향해 가는 점의 y좌표는 1. 마이너스 1 플러스로 갔을 때 물어보거든? 마이너스 1의 오른쪽에서 마이너스로 간다면 그래프를 따라서 향해 가는 점의 y좌표는 0? 근데 가끔씩 여기 있는 숫자를 읽고 나서 답을 마이너스라고 얘기하는 애들이 있어. 향해 가는 점은 마이너스 1,0이라는 점인데 향해 가는 점의 y좌표를 읽어야 돼. 여기 써있는 숫자 읽으면 안 돼. 향해 가는 점의 y좌표. 1 마이너스면은 1보다 왼쪽에서 일로 가는 거구나. 그럼 향해 가는 점의 좌표 0인가요? 1,0이니까 이해되신 거 맞죠? 그러면은 0에서는 극한값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0에서의 우극한은 마이너스 1, 0에서의 좌극한은 플러스 1. 네, 이거는 다른 값이니까 없는 거죠? 극한값이 존재한다라는 표현을 할 때는 우리가 특정한 상수값으로 수렴했을 때만, 특정한 상수값으로 우극한, 좌극한이 같은 값으로 수렴했을 때만 극한값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양의 무한대로 가거나 음의 무한대로 가거나 특정한 숫자의 값을 왔다 갔다 하는 녀석은 발산한다고 얘기하고 이때는 극한값이 없다고 표현하는 게 올바른 표현입니다. 이것들은 발산, 특정한 숫자 값으로 가는 건 수렴입니다. 한 문제만 더 풀고 오늘 수업 끝내겠습니다. 자, 다음에 극한값이 존재하는지 조사해보고 존재하면 그 값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다음 시간에는 이런 것들을 식으로서 푸는 방법을 알려드릴 건데 오늘은 극한, 좌극한, 우극한 이런 것만 지금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1에서의 극한값이 존재하는지를 조사해보라고 하거든? 그래서 1에서의 극한값을 조사하려고 하니까 나는 우극한과 좌극한의 값이 존재하는지를 따져보려고 해. 먼저 우극한값을 조사해보려고 하거든? 1보다 조금 큰 숫자를 집어넣는다는 얘기잖아. 1보다 조금 큰 숫자를 집어넣으면 분자에 있는 값은 x-1이 양수야, 음수야? 양수인가요? 양수니까 그냥 나가는 거지. 하지만 1보다 좀 작은 숫자를 집어넣으면 분자의 x-1은 음수인가? 그럼 마이너스 달고 나가는 거지. 그럼 x-1은 똑같은 숫자니까 약분이 될 것 같은데? x-를 약분했더니 x분의 1이고 x-1 값을 약분하게 되면은 x분의 마이너스 1인가요? 근데 여기다가 1보다 좀 큰 숫자를 대입하면 극한값이 뭐가 될까?
1에 가까운 숫자를 대입했으니까 1분의 1이어서 1이 됩니다. 분모의 값에 1에 매우 가까운 숫자인데 1보다 조금 작은 숫자긴 하지만 1에 엄청 가까운 숫자야. 1분의 마이너스 1이 되는 건가요? 두 개 값은 서로 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극한값은 없다. 네, 존재하지 않는다. 두 번째 걸로 갔습니다. 가우스의 값은 2보다 좀 큰 숫자를 집어넣으면 가우스의 값이 뭐가 되지? 2하고 3 사이에 있는 숫자를 대입하면 2와 3 사이에서 가우스의 값은 2인가요? 그 2한테 1을 더했으니까 3이고요. 하지만 2보다 좀 작은 숫자를 대입했어. 1.9 같은 2보다 작은 숫자를 대입했거든? 그러면 1과 2 사이에 있는 숫자를 대입했다는 얘기잖아. 그럼 가우스 값이 뭐가 되죠? 1. 1과 2 사이에 있는 숫자를 대입했으니까. 그럼 두 개 값은 서로 같지 않은 거죠? 그러면은 2에서의 극한값은 이것도 없는 거겠네요? 자, 집에 가셔가지고 극한값에 존재한 이 페이지 있죠? 지금 예제 문제 있는 페이지까지. 그 글들을 좀 읽어보고 유제 문제 푸는 게 숙제고요. 지금 C단계 아까 풀려다 말았죠? C단계 중에 틀린 문제를 조금만 더 수정해서 와보세요. 네, 내일 봅시다. 오늘은 숙제가 별로 없는데 내일은 숙제량이 좀 많습니다. 일요일까지. 특별한 약속을 잡지 마세요. 남친하고 데이트 약속을 잡지 마세요.